틀니 위치, 편하게 오래 쓰는 관리법. 지금 입안에 틀니를 착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틀니 수명이 5년은 더 늘어나고 입안의 고통도 확실히 줄일 수 있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밤에 틀니를 빼야 하는지에 대한 진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1. 편한 틀니가 건강한 삶의 시작.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대부분은 세수를 하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이겠지만,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답이 있을 겁니다. 바로 오늘도 이 불편한 틀니와 하루를 보내야 하는구나 하는 한숨부터 시작되죠. 제가 지난주에 만난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이신 박 할머니는 3년 전부터 틀니를 착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정말 고생이 심했다고 하세요. 선생님, 정말 말도 못해요. 밥 먹을 때마다 잇몸이 아프고 말할 때마다 틀니가 움직여서 발음도 이상하고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박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틀니 관리법을 제대로 배우신 후로는 이제 틀니가 내 진짜 이처럼 편해요. 손자들과 껌도 씹고 딱딱한 사과도 거리낌 없이 먹어요. 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틀니가 불편하면 단순히 입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씹지 못하면 소화가 안 되고 영양 흡수도 떨어지죠. 말하기가 어려우면 사람들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사회생활도 위축됩니다. 심지어 자신감까지 떨어져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반대로 편안한 틀니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고 가족들과 즐겁게 대화하며 자신감 넘치는 웃음을 되찾을 수 있어요. 건강한 식생활로 인해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되고 사회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더욱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틀니는 처음에 꼭 맞춰야 합니다. 처음이 중요하다는 말, 틀니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틀니 제작은 마치 맞춤 정장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정확한 치수를 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원단으로 만들어도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 틀니를 만들 때 빨리 해주세요. 불편해 죽겠어요 라고 재촉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정확한 과정을 고집했습니다. 본을 뜨는 것만 3번을 반복했고 시험 착용도 2주에 걸쳐 4번이나 했죠. 김할아버지는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불만을 표하셨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최종 틀니를 착용한 순간 이게 정말 틀니예요? 내 이 같아요. 라고 감탄하시더라고요. 지금도 3년째 같은 틀니를 사용하시면서 처음에 제대로 만든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자주 말씀하세요. 틀니를 처음 맞출 때 놓치면 안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 첫째, 본을 뜰 때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잇몸의 모든 굴곡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둘째, 교합 높이를 정확히 측정해야 합니다. 이게 틀리면 턱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셋째, 개인의 얼굴형과 입술 두께까지 고려해서 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잇몸 상태는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잇몸뼈가 많이 흡수되어 평평하고 어떤 분은 아직 잇몸뼈가 많이 남아 있어서 울퉁불퉁해요. 또 어떤 분들은 잇몸이 예민해서 조금만 압박이 가해져도 아프고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둔감하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인 맞춤형 틀니를 제작해야 합니다. 3. 음식 선택에 따른 틀니 착용 주의사항. 선생님, 틀니 끼고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나요? 이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틀니로는 자연치처럼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드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만 알면 생각보다 많은 음식들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영희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틀니를 처음 착용하신 후 한 달 동안은 거의 죽과 미음만 드셨어요. 딱딱한 건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점진적인 훈련을 통해 지금은 대부분의 음식을 드실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좋아하시던 갈비까지 조심스럽게 드시고 계시죠. 틀니 착용 초기에는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하세요. 계란찜, 두부, 바나나, 으깬 감자 같은 음식들이 좋아요. 일주일 정도 적응되면 조금씩 단단한 음식에 도전해 보세요. 생선, 삶은 야채, 부드러운 빵 등을 드셔보시고요. 하지만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끈적끈적한 캐러멜이나 역 같은 음식은 틀니를 잇몸에서 떼어낼 수 있어서 위험해요. 얼음처럼 너무 딱딱한 음식도 틀니를 손상시킬 수 있고요. 작고 딱딱한 견과류는 틀니 아래로 들어가서 잇몸을 상처낼 위험이 있어요. 음식을 드실 때의 요령도 중요해요. 앞니로 물어뜯지 말고 음식을 작게 잘라서 어금니 쪽으로 가져가세요. 양쪽을 균등하게 사용해서 씹으면 틀니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요. 천천히 꼼꼼히 씹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뜨거운 음식을 드실 때는 더욱 주의하세요. 틀니 때문에 온도 감각이 둔해져서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한입 크기로 작게 나누어서 충분히 식힌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해요. 4. 틀니 세척 시 주의해야 할 점. 틀니도 이처럼 닦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오해예요. 틀니는 자연치와는 완전히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용 관리법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응급실로 오신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8세 남성분이었는데 틀니가 반으로 쪼개져서 오셨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일반 칫솔로 너무 세게 문지르다가 그만 부러뜨리신 거였어요. 이가 더러우면 세게 닦아야 깨끗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틀니는 생각보다 섬세한 구조물이에요. 특히 클래스프라고 하는 고리 부분은 계속 굽혔다 폈다 하면 금속 피로로 인해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틀니 전용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야 하고 세기도 자연치의 절반 정도로만 닦아야 해요. 올바른 틀니 세척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미지근한 물에서 틀니를 헹궈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세요.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돼요. 틀니가 변형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틀니 전용 칫솔에 틀니 전용 치약을 발라서 부드럽게 닦으세요. 일반 치약은 연마제가 들어있어서 틀니 표면에 미세한 스크래치를 만들어요. 이 스크래치에 세균이 끼면 나중에 제거하기 어려워지죠. 꼭 틀니 전용 제품을 사용하세요. 닦을 때는 세면대에 물을 받아두거나 수건을 깔아두세요. 만약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뜨리면 바로 부러질 수 있거든요. 저도 병원에서 환자분이 떨어뜨려서 응급수리를 해드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클래스프 부분은 특히 조심스럽게 닦아야 해요. 칫솔을 앞뒤로 움직이지 말고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닦으세요. 그리고 틀니 안쪽, 즉 잇몸에 닿는 부분도 꼼꼼히 닦아야 해요. 여기에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하거든요. 5. 의치 세정제의 올바른 사용법. 의치 세정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정말 많아요. 물에 담가두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대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박정숙 할머니는 처음에 의치 세정제를 정말 잘못 사용하고 계셨어요. 하루 종일 세정제 용액에 담가두시고 심지어 같은 용액을 일주일씩 사용하셨던 거예요. 아까워서 버리기 싫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세균이 더 번식할 수 있어요. 의치 세정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틀니를 칫솔로 1차 세척한 후에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세정제는 마법의 약이 아니에요. 큰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는 미리 제거해야 해요. 물의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틀니가 변형되고 너무 차가우면 세정제의 효과가 떨어져요. 미지근한 물, 대략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세정제 하나에 물 200ml 정도가 적당한 비율이고요. 담그는 시간은 제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15에서 30분이면 충분해요. 하룻밤 담가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권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틀니 재질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의치세정제 용액은 절대 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사용한 용액에는 틀니에서 나온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있어서 다시 사용하면 오히려 틀니를 더럽히는 결과가 돼요. 세정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주세요. 세정제 성분이 남아있으면 입안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세정제 맛이 나면 반드시 더 헹궈야 해요. 6. 틀니 보관 시 물에 담가야 하는 이유. 선생님, 틀니를 왜 물에 담가서 보관해야 하나요? 그냥 건조한 곳에 두면 안 되나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인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오신 환자분 중에 틀니를 햇볕에 말리시던 분이 계셨어요. 습기가 나쁘다고 들어서 바짝 말렸어요 라고 하시는데 가져오신 틀니를 보니 곳곳에 금이 가 있더라고요. 그분의 틀니는 결국 새로 제작해야 했어요. 틀니는 아크릴이라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요. 이 재질은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건조해지면 수축하면서 금이 가거나 변형될 수 있죠. 마치 젖은 나무가 마르면서 갈라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계절별 습도 차이가 큰 곳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건조해지면 틀니도 같이 건조해져서 변형될 위험이 커지거든요. 보관할 때 사용하는 물도 중요해요. 수돗물보다는 증류수나 정제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나 기타 화학물질들이 장기간에 걸쳐 틀니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물의 온도는 실온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틀니가 변형되고 너무 차가우면 사실 차가운 건 큰 문제가 없지만 다시 착용할 때 차가워서 불편할 수 있어요. 보관 용기도 신경 써야 해요.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해서 먼지나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용기는 정기적으로 소독해 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용기를 끓는 물로 소독하시는 것이 좋아요. 7. 밤에 틀니를 빼는 게 좋을까요?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왔네요. 밤에 틀니를 빼고 자야 하나요? 끼고 자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밤에는 틀니를 빼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 사항들이 있어서 개인차를 고려해야 해요. 왜 밤에 빼는 것이 좋은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잇몸도 휴식이 필요해요. 하루 종일 틀니에 압력을 받은 잇몸이 밤에는 숨을 쉬어야 하거든요. 틀니를 계속 끼고 있으면 잇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또한 밤에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입안이 건조해지는데 이때 틀니를 끼고 있으면 세균이 더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돼요. 실제로 틀니를 끼고 주무시는 분들 중에 구취가 심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어요. 틀니를 처음 착용하시는 분들은 적응 기간 동안 빼고 주무시면 다음날 착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잇몸이 하룻밤 사이에 부어서 틀니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초기 2에서 3주 정도는 끼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또 다른 예외는 심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틀니가 기도를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빼고 주무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해요. 임정희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무조건 끼고 주무셨어요. 빼면 못생겨져서 손자들이 무서워할까봐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3개월 후 잇몸염 때문에 고생하시게 됐어요. 지금은 밤에 빼고 주무시는데 잇몸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말씀하세요. 밤에 틀니를 빼고 주무실 때는 꼭 물에 담가서 보관하시고 아침에 착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깨끗이 세척해서 착용하세요. 8. 틀니로 인한 잇몸 통증 대처법. 틀니 때문에 잇몸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참고 지내면 괜찮아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참으시면 안 돼요.
잇몸 통증은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거든요. 며칠 전 응급으로 오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잇몸이 너무 아픈데 남자가 이 정도 아픔을 참지 못하나 하면서 2주를 버티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입안을 보니 잇몸에 깊은 상처가 나서 곰기 시작했더라고요. 결국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틀니로 인한 잇몸 통증의 원인은 다양해요. 가장 흔한 것은 틀니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압박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뼈가 흡수되어 틀니가 헐거워지거나 반대로 어느 한 부분이 과도하게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음식물 찌꺼기가 틀니 아래 들어가서 생기는 통증도 흔해요. 특히 깨나 견과류 같은 작은 음식물들이 잇몸을 찌르면서 상처를 만들죠. 이럴 때는 즉시 틀니를 빼고 입안을 헹궈야 해요. 응급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틀니를 빼고 미지근한 소금물로 입안을 헹궈주세요. 소금물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요.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면 적당해요. 통증이 심할 때는 일시적으로 틀니 착용을 중단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럼 밥은 어떻게 먹나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버티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는 더 좋아요. 시중에서 파는 틀니 안정제나 쿠션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틀니를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오래 임시방편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스스로 틀니를 갈거나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며칠 전에 손톱깎이로 틀니를 갈아서 망가뜨리신 분이 계셨는데 결국 새로 만들어야 했어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9. 틀니와 임플란트. 시니어에게 더 나은 선택은? 선생님, 나이가 이런데 임플란트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틀니가 나을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정답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거든요. 먼저 임플란트의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씹는 힘이 자연치의 90% 수준까지 회복돼요. 틀니는 아무리 잘 맞춰도 자연치의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또 빼고 끼는 번거로움이 없고 관리도 자연치처럼 하면 돼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수술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치료 기간이 길어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 위험성을 고려해야 해요. 70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나이도 많은데 임플란트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고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으시고 잇몸뼈도 충분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어요. 지금 3년째 잘 사용하고 계시면서 진작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세요. 반면 75세 박명자 할머니는 다른 선택을 하셨어요. 당뇨가 있으시고 잇몸뼈가 많이 흡수된 상태여서 임플란트보다는 정밀한 틀니를 제작했어요. 지금도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계세요. 임플란트를 고려할 때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전신 건강 상태예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둘째, 잇몸뼈의 상태입니다. CT 촬영을 통해 뼈의 양과 질을 정확히 평가해야 하죠. 셋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해요. 임플란트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나이 자체는 임플란트의 금기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8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건강 상태와 개인의 필요성이죠. 요즘은 오론사라고 해서 4개의 임플란트로 전체 틀니를 고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기존 틀니의 편리함과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결합한 방법이죠. 이런 옵션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구강외과 전문의나 보철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본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생활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틀니 관리의 모든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예요.
틀니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여러분의 동반자거든요. 제가 30년 넘게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느낀 점은 틀니를 잘 관리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삶의 질이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틀니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5년을 쓸 수도 있고 15년을 쓸 수도 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7년 전에 만든 틀니를 새 것처럼 사용하고 계세요. 매일 정성스럽게 관리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으시거든요. 반면 관리를 소홀히 하셨던 분들은 2에서 3년마다 새로 만들어야 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줄 거예요. 특히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틀니 전용 제품으로 매일 부드럽게 세척하세요. 둘째, 밤에는 물에 담가서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잇몸을 쉬게 해주세요. 셋째,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참지 말고 즉시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틀니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틀니는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입, 건강한 몸,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틀니 관리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